우리 아이 좋은 대학은 보내고 싶은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 고민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출신 7년차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송컨입니다. 자, 지금쯤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휴식은 잠시.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쵸,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는 사실 내신 시험만큼 중요한데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었지만 좋은 대학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시 전형을 노리는 건데, 수시는 결국 내신과 생기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생기부는 결국 이 수행평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행평가에서 다룬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좋은 생기부가 되고 그렇지 못한 생기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90% 이상의 아이들이 수행평가 주제를 자기 멋대로 정합니다. 이때 주제를 잘못 선택해버리면 생기부에 좋은 내용이 적힐 기회도 날아가고 돌이킬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와 메디컬, 스카이 합격생들의 생기부를 토대로 수행평가 주제를 잘 선정하는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행평가 주제 정하는 법은 3년 내내 걱정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대학에서 면접으로 안 부르고는 못 베길 정도의 생기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행평가 주제를 잘 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나는 빈칸하는 빈칸이 되기 위해 빈칸학과에 지원한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만드시는 건데요. 이 문장이 바로 우리 아이 생기부의 뿌리, 꿈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대학에서 이 학생은 우리 학과에 들어올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최대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학의 마음에 딱 드는 꿈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놓치는 3가지 기준만 챙기면 됩니다. 첫째, 직업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소아 우울증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대상과 분야가 드러나야 하고요. 둘째, 행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혹은 신약을 개발하는 등의 역할과 방식이 보여야 합니다. 셋째, 결과나 영향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돕는 대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돕는처럼 대상과 구체적인 영향까지 포함되어야 하죠. 이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꿈 문장을 다듬는다면 생기부 전체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잡게 되고 입시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수행평가 주제를 정하려면 이 문장부터 있어야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드는데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이게 바로서야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평가 주제를 찾는 4가지 포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별 진로 연관성 따지기. 수행평가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진행되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모든 과목의 세특을 다 신경 써야 될까요? 진로랑 어떻게 다 엮어서 좀 써야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과목이 우리 아이의 꿈 문장, 즉 진로와 직접적으로 똑같이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목들을 내 진로와 연관성이 높음, 연관성 낮음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아 우울증을 예방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의예과를 지원한다 라는 꿈 문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생명과학, 화학, 보건 과목은 연관성이 높겠죠. 하지만 제2 외국어 같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이유는 진로와 과목의 연관성에 따라서 수행평가 주제를 잡는 깊이가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서울대 메디컬에 붙는 똑똑한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이미 이걸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꼭 이것부터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여기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런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아이들은 또 잔소리하고 엄마 말은 안 들어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캡처하셔서 아이한테 보내주세요. 희망 계열별로 과목 연관성들을 저희가 정리한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관성별 주제 정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 과목을 나누었다면 주제를 정하는 방식도 달라야겠죠? 첫 번째로 연관성이 높은 과목의 수행평가 주제는 아이의 진로와 과목 내용을 최대한 좀 직접적으로 연결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 지망이면 생명과학에서 유전학과 유전병, 경영학과 지망이면 수학에서 소비자 심리와 수요 곡선, 사회과학 지망이면 통합사회에서 가짜뉴스와 통계 왜곡, 이런 식이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관
연관성이 낮은 과목은 너무 무리해서 진로와 끼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조금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지망생이 지구과학 시간에 기후변화가 감염병 유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면 연계성도 좀 생기고 생기부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연결할 게 없다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흥미나 창의적인 시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는 서류평가에서 전공적 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해당 학과에 입학해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세특은 인위적으로 지원자의 진로와 연계된 활동 내용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자칫 다양한 수업에서 보인 지원자의 여러 모습을 기재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라고까지 서울대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학년별 주제를 정하는 방법인데 이때 꿈나무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까까지 이야기한 게 기본이라면요. 학년별로도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제자들의 생기부를 관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꿈나무 전략입니다. 이 꿈문장, 꿈나무 이어지죠? 외우기 쉽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씨앗부터 저희가 심어야겠죠? 그래서 1학년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아직 진로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1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활용할 것. 2번, 나의 진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드러내는 데 집중할 것.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도와주는 사회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사회교육과를 지원한다 라는 꿈문장을 가진 학생이라면 연관성이 높은 통합사회 수행평가에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도 써보고 전세 사기를 가볍게라도 다뤄보는 겁니다. 반대로 연관성이 좀 적은 통합과학에서는 억지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좀 내려놓고 아이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고 호기심을 보여주는 주제로 접근해보면 됩니다. 과연 아이를 믿어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싶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년은 가지를 이제 뻗는 시기입니다. 1학년은 여러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가볍게 탐구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 고민을 바탕으로 깊게 찔러볼 나만의 탐구 방향을 정해줘야 합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에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도와주는 사회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사회교육학과를 지원한다 라는 꿈 문장을 갖고 있는 학생은 2학년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예방하기, 금융 문맹 해결하기 라는 테마가 잡혀야 됩니다. 사회 시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현재 무엇이 있고 실태는 어떠한지, 통계 시간에는 전세 매물과 사기 건수 및 피해자 관련 통계 자료, 화법과 장문, 건의문을 작성해야 되는 수행평가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 지식 교육 촉구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는 이 진로에 진심인 학생으로 보이게 되고 면접 때 한번 대화를 이 아이와 나눠보고 싶겠죠. 자, 그럼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1, 2, 3학년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 테마는 1학년 때 봤던 여러 수행평가 주제들, 즉 1학년 때 기록되었던 생기부 중 하나인 게 좋습니다. 2학년이 되면 반드시 무조건 1학년 생기부 정독은 필수죠. 귀찮다고 이걸 패스하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눈에 띄게 마음에 드는 수행 주제가 없더라도 내 생기부에서 자주 반복된 키워드들은 한번 쭉 정리해보세요. 문해력, 과학 탐구, 정책, 공공성 뭐든지 다 좋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결국 2, 3학년 탐구를 이어주는 실마리가 될 테니까요. 근데 우리 2학년에 심화 탐구해야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심화 탐구를 위한 팁이 나갑니다. 대학에서 우리 아이를 꼭 뽑고 싶도록 심화 탐구 주제를 정하는 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내 희망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적힌 내용들과 탐구 주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펴본 적 있는 학생?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홈페이지에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의 세부 전공, 그리고 세부 전공별 교수님들의 논문 주제, 연구실, 연구 주제, 그리고 커리큘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쭉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내가 생각한 탐구 주제가 실제 학과
학과 수업과 연결될 수 있을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이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감이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지리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학생은 지리학과 전공 과목들의 내용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중 어떤 과목에서 나오는지를 미리 매트릭스처럼 짜서 파악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과목별로 어떻게 수행평가 주제를 정할지 미리 좀 다 정해놓으면 완벽한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의학 계열이면 2학년쯤 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임상 과목 한두 개는 꼭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어떤 질병이 이슈인지, 어떤 진단 기술이 새로 나왔는지 같은 시사 이슈도 당연히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임상교실 안에 열대의학교실이라는 교실 이름에 흥미가 생겼다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열대의학 교실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현재는 기생충,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인체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생충의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 이런 설명을 읽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젠 궁금해집니다. 대체 이런 기생충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한테 유익한 기생충?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잊지 마세요. 탐구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탐구가 반드시 가능한 주제이면 좋습니다. 이게 3학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진짜 준비된 일관된 생기부가 됩니다. 꿀팁 추가입니다. 서울대 지망생이라면 스누 아로리라는 홈페이지에 전공 안내를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작게 써있지만 전공 소개 동영상도 누르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잘 갖추어져 있으니 꼭 관심 있는 학과의 영상을 찾아서 시청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3학년입니다. 지금까지 1, 2학년 동안 천천히 가지를 뻗어왔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2년간 열심히 쌓아온 탐구 기록의 최종 심화 버전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심화라는 말이 참 추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내가 해온 진로 탐구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대단한 논문을 쓰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1학년 때 이런 주제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2학년 때 좀 더 구체적인 활동과 탐구를 해보았고, 근데 해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3학년 때는 그 한계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봤다. 이러한 발전과 심화를 3학년 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는 전세 사기와 금융 문맹률의 심각성을 느꼈고 나름대로 실용경제라는 교과서도 분석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보았으면 3학년 때는 이제 사회 과목 선생님으로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직접 짜보고 실제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시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금융 문맹에서 벗어났는지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저 실용경제 수업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프로젝트형 과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에도 다다르는 것도 좋은 발전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연구처럼 내 탐구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3학년은 단순히 고학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진로의 여정을 완성시키는 최종판입니다. 그 완성은 단지 멋진 말이 아니라 내 생기부에 적힌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럴듯한 걸 주제를 찾아서 넣으면 대학은 그걸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거든요. 진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탐구했던 흔적이 꾹꾹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지역균형 전형, 기회균형 전형이 대표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이죠. 여기서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함은 생기부를 기반해서 Q&A 시간을 이제 면접 시간으로 이제 보내는 전형입니다. 연세대, 고려대는 재시문 비중이 좀 더 많고 이외 학교들은 서류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도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미리 준비해야겠죠. 3학년에서 수행평가는 즉 면접 질문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적은 탐구 내용에 대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작정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는 바람에 면접에서 큰 코 다치는 자승자박의 상황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자신의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면접장에서 교수님 앞에 앉아서 왜 이 주제로 탐구했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이 선택한 맥락부터 과정까지 그리고 배운 점까지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행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세특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쓰이면 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제출하는 건 포트폴리오 같은 수행평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부거든요. 결국 학생부에 잘 남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모든 학교가 우리 아이의 입맛대로 세특을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비하기 위한 꿀팁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인데 바로 학기 말에 작성하는 자기평가서, 이게 하나의 힌트예요. 이걸 잘 쓰면 선생님이 세특을 정리하실 때 우리 아이의 탐구 과정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어필되는지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탐구 주제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리고 꿈 문장도 점검해보는 습관부터 꼭 들여주세요. 나비 효과처럼 이것은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수행평가 주제를 정하는 4가지 포인트 다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꿈 문장을 기준으로 과목별 진로 연관성을 나눈다. 두 번째, 연관성이 깊은 과목은 진로와 직접 연결, 낮은 과목은 관심 있는 내용으로 접근한다. 세 번째, 꿈나무를 기억하며 학년별 씨앗, 가지, 열매, 그림을 그린다. 네 번째, 면접까지 고려해서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른다.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수행평가 하나하나를 잘 준비하면 대학에서 면접으로 안 부르고는 못 베길 정도의 생기부가 만들어집니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저도 예전 학창시절 때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수행평가 준비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참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이랑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그래도 제가 3년간 가시는 길 같이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 하나 없이 독학으로 해야 했어서 참 많이 헤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보다는 덜 힘들게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도 서울대를 갔는데 이렇게 기초부터 다지면서 가시면 안 될 리 없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게 사실 똑같은 과목이어도 학교 선생님이 어떤 형식으로 수행평가를 원하는지 이것도 다르고 학교 과목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꼭꼭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지만 딱 우리 아이한테 적합하고 필요한 가이드를 족집게처럼 드리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댓글로 계속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지금은 제가 생기부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요청을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절실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위주로만 제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 중 혹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너무 절실하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연락주세요.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